네,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똑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지수와 로그 같이 설명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같이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좀 편합니다. 자, 지수함수는 일단 식 자체가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 사실 앞에서 지수를 로그로 바꿀 때나 로그를 지수로 바꿀 때 자체가 사실 역함수 관계라는 걸 이미 바탕을 깔고 제가 설명한 거고요. 그걸 확실하게 설명하는 쪽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좀 마침표를 좀 찍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둘은 역함수 관계다. 기 때문에 y는 x의 대칭이겠구나 라는 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수함수부터 그려본다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런 개형을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즉 분수 형태일 때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디서 표현 많이 봤죠? 앞에서 이제 로그의 밑에 조건에서 이런 표현 봤죠? 다 연결됐다고 했습니다. 좀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지고요. 바로 로그로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로그는 이렇게 얘를 y는 x에 대칭시켰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0,1을 지나는 반면에 이 친구는 1,0을 지나고 얘의 대칭된 형태가 여기라 보시면 돼요. 이쪽. 그래서 얘가 밑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는 밑이 분수 형태일 때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이제 각각 또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수함수는 좀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지금 다 x축 위에 있어요. x축 위에. 그렇다라는 건 뭐냐? x축이 바로 점근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x축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y는 0입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써라 라고 하면은 y는 0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나지 않는 선이 점근선이죠,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x축이 되는 거고 다 이 위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함수값들이 전부 다 0보다 크죠. 그래서 이 함수값은 항상 0보다 크구나 라는 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이 지금 0,1이죠. 즉 우리가 앞에서 뭐의 영승은 1이다. 밑에 상관없이 지수가 0이면 항상 1이다. 라는 것처럼 밑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0,1이다. 라는 거를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지는 이런 증가하는 함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 친구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이 감소하는 감소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질 그대로 이제 로그함수도 적용이 되는 건데 단지 y는 x의 대칭이다 보니까 반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점문선이 x축이었죠? 얘는 이제 y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y축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x는 0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됐죠, 그죠?
그리고 얘를 보면은 이제 점근선이 여기다 보니까 이쪽에만 그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x값들이 전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만 대응이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진수 조건에 의하면 0보다 커야죠.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서 그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저 좀 쓸게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 다 됩니다. x의 모든 실수 다 돼요. 근데 치역, 즉 y 값들이 돼 있는 걸 본다면은 다 위에 있다 보니까 0보다 큰 것만 됩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0보다 큰 것만 돼요. 근데 치역은 모든 실수 다 됩니다. 약간 이렇게 뒤집어졌죠, 그죠? 왜 그러냐? y-의 대칭이니까 다 반대로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얘도 지금 보니까 항상 지나는 점이 있죠? 1,0 앞에서 진수가 1이면은 항상 0이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1,0을 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질은 이렇게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게 과연 얘를 봤을 때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를 살펴본다면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는 뉘어지는 반면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뭐 y는 2x승이고 얘가 4x승이라고 한다면 x가 1일 때 당연히 얘가 더 위에 있어야겠죠, 그죠? 2보단 4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마일이라면은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도 위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내려가는 반면에 여기는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즉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커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얘를 비교를 한다면은 얘가 뭐 3분의 1의 x승, 얘는 2분의 1의 x승이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좀 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올라가고. 왜 그러냐? 마이를 넣었을 때 얘는 3이 되고 얘는 2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더 위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1을 넣게 되면은 얘는 3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얘가 더 위에 있는 게 맞죠. 그래서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작아지는 걸 제가 그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개형을 띠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얘는 대칭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로그 함수도 이 친구도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 또 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대칭되니까 이렇게 또 뉘어지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이 친구가 로그 뭐 이제 2x고 얘가 4라고 한다면 같은 1이 됐을 때 얘는 2면 되는데 얘는 4가 되니까 더 저쪽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밑이 1보다 컸을 때 커지면 커져서 어떻게 되냐? 더 이렇게 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는 더 이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되냐? 약간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것도 예를 들면 되는데 뭐 여기 이제 2분의 1, 얘가 이제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같은 이제 마일을 넣었을 마일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마일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은 1이 나오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얘는 2분의 1을 넣어야 되는데 얘는 3분의 1을 넣어야죠. 좀 작으면 돼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같은 1이 되려면 이 친구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잘못 말했어요. 죄송해요. 얘가 3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1을 넣게 되면은
얘는 3분의 1이면 되는 반면에 얘는 2분의 1이어야죠. 더 저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 개형을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은, 물론 요즘 추세 자체가 뭐 대소관계를 따지는 거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은, 만약에 나오게 된다 했을 때는, 요런 개형까지도 좀 알아야 되다 보니까, 밑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인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해석할 수 있냐? 라는 건데, 이거는 둘 다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자, 평행이동할 때는 이렇게 빼기가 돼 있다. 아, 그럼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이동했구나. 그리고 뒤에가 플러스 n이면 아, y축으로 플러스 n만큼 이동했구나. 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도 똑같습니다. 로그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됐구나.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은 y축으로 플러스 n만큼 이동됐구나. 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평행이동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는 모두 다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x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됩니다. 전부 다 x 앞에 개수를 1이 된 상태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1이 아니면은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꼭 1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해석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각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잠깐 지우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풀다 보면은 이제 여기랑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그리고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이 있는데 각각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풀 때는 이제 치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2x승을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비록 이 모의고사 자체가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답식이죠. 다 단답식이거나 객관식인데 누가 풀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발 쓰실 때 의식적으로 제발 꼭 0보다 크다라는 걸 꼭 써주도록 합시다. 이거 안 쓰면은 나중에 이제 검토할 때나 이렇게 했을 때 답이 엉뚱한 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0보다 크다는 거를 표시를 해주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항상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t로 치환할 거예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돼서 그럼 t가 4하고 마일이니까 신나게 해가지고 그럼 답이 뭐냐 하면은 t가 4란 마일이에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아까 지수함수 우리가 생각했을 때 x축보다 다 위에 있죠. 함수 값들이 다 0보다 크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거. 그럼 답이 4겠네요. 4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x값인 거니까 지금 t가 뭔데? 2x죠. 2x승이 4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구나.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방정식이나 지수부등식 풀 때는 치환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치환하게 됐을 때는 꼭 반드시 치환한 값이 0보다 크구나 라는 거를 꼭 써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 또는 로그 부등식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얘는 솔직히 치환해도 어차피 y값 자체가 다 모든 실수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 진수 조건. 제발 진수 조건 조심합시다. 이거 풀다 보면 막 이제 신나가지고 막 흥분해서 막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는 거니까 막 치환해가지고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다가 나중에 요거 고려 안 하면은 막 답 이상한 답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로그 풀 때는 진수 조건부터 따져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명심하고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지수함수, 로그함수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이제 지수함수를 딱 그리는 상황에서 뭐 최대값이 얼마냐, 최소값이 얼마냐, 뭐 이런 문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앞에서 뭐 평행이동 이런 거 설명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지수함수 또는 로그함수가 나와 있는데 평행이동 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어진 x범위 딱 주어지고 여기서 최대 최소 구해라 라고 되는 문제 꽤 많거든요. 그런 걸 때 제발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지 말으세요. 그냥 대충 개형만 그리시면 돼요. 밑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있으면 이거를 그러면 y는 2x승 뭐 이거니까 x축으로 1만큼 뭐 3만큼 이동해서 x좌표 y좌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밑만 보고 밑이 1보다 크구나 이렇게 생겼겠네. 뭐 만약에 로그도 뭐 2분의 1에 x 플러스 1에다가 마사해야 돼요. 그럼 x축으로 마일만큼 뭐 아니다 이거예요. 밑을 보고 이렇게 그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x범위 주어졌다 잘라라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최소일 거고 여기가 최대겠죠.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그래서 이런 최대 최소 문제 같은 거 구할 때는 밑을 보고 단순히 개형만 그려라 이거예요. 개형을 그린 다음에 그냥 x의 범위에 맞춰서 자르고 거기서 제일 최대가 어딘지 최소가 어딘지 찾는 게 제일 빠르고 쉽게 정확히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좀 그 문제 풀 때 좀 기본적인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따로 정리한 거니까 이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문제의 유형들을 보면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관련된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핵심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이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수 로그부터 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상학함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